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거지도 단정한 차림새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나이가 되면 노인으로서 곱게 나이 드는 모습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후줄근하게 지내는 것보다 깔끔하게 외모를 가꾸고 적극적으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거든요. 옷이 날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지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도움을 청한다는 말처럼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옷에 관련된 속담만 해도 70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옷차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못난 사람도 멋진 옷을 입으면 달라 보이기 마련입니다.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에 영향을 주거나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상에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의복과 외모를 보고 첫인상을 형성하고 이는 성별, 연령, 역할, 직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능력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든 여자든 외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서 비싼 명품을 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옷차림이 마음에 들면 하루가 상쾌해지기 마련입니다. 간혹 딸과 유행을 따라 입다 보면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발입니다. 낡고 더러운 신발은 그 사람의 조심성 없는 성격을 나타내며 무의식적으로도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신발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는 검은색 옷입니다. 검은색은 오행학적으로 죽음과 휴식을 상징하는데 매일 입으면 기분이나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울함을 막기 위해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 색을 함께 코디에 중화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늘어지거나 색이 바랜 옷을 피하세요. 옷이 늘어나거나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이 수명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옷걸이도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티셔츠나 얇은 옷들은 늘어나며 형태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생애 개념과 사회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는지, 죽음의 기운이 있는지 여부는 나의 번영 혹은 몰락을 암시합니다. 좋은 눈은 항상 맑고 깨끗하며 가볍고 경쾌하기에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머물거나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어진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과소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과연 재물이 모일 수 있을까요? 네 번째로 허전한 손목과 목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합니다. 목걸이와 반지에는 구심점인 펜던트가 있는 것처럼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 등 모든 영역에는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넥타이를 매더라도 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있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장식은 상대가 불편하게 느끼며 자신의 운을 막아버리게 되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는 필요합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가 여러분을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며 이것이 여러분의 운을 살아나게 해 재물이 모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는지 살펴보세요. 외투나 정장이 구겨졌다면 그 사람의 게으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거나 함부로 던져두었을 때 구겨지기 마련이니까요.
좋게 보면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이러한 사람은 일정한 패턴 없이 편한 대로 사는 사람으로 보이며 타인에게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의복은 항상 정갈하게 관리하라고 하여 옷차림을 중요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정장과 외투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옷차림은 우리의 정체성,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흔히 복장 상태가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드러내며 상대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소와 사람에 따라 복장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단순히 식당에 가더라도 패밀리 레스토랑은 캐주얼 차림으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정장을 요구하거나 양복 상의와 넥타이, 구두 착용이 필수인 경우도 다양합니다. 한 번은 보트클럽에 있는 식당에 초청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장, 넥타이, 구두를 모두 갖춰야 입장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을 싫어해 투덜거리는 20대 아들에게 초대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정장을 입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며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그의 말처럼 옷은 자기만 편하게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예의를 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옷을 갖춰 입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격에 맞는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장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까지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와 사람에 맞게 옷차림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원로 패션 디자이너 문경희 여사는 나이 들수록 옷차림을 화사하게 연출하는 것이 멋쟁이 할머니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장학원 출신으로 앙드레 김과 동문 수학했던 문경희 여사의 앙코르 세대 패션 코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 색상을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회색이나 검정 등 무채색이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무채색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며 체구도 왜소해져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인상을 주는데 무채색은 이런 느낌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명도가 강한 밝은 주황이나 분홍 등 화사한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면 얼굴에 활기를 더해주고 젊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바지는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다리도 휘거나 벌어져 무릎 사이가 뜨게 됩니다. 이럴 때 바지를 입으면 휘어진 다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만 치마를 입으면 출산과 육아로 처진 엉덩이도 가려주고 흰 다리선도 감춰주어 일석이조입니다. 다리가 굵거나 못생겨 노출이 꺼려진다면 치마 길이를 길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추천합니다. 요즘 발목이나 종아리까지 끈으로 묶는 스타일이 유행인데 이는 노인들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아이템입니다. 샌들의 경우 뒷끈이 없는 슬리퍼형은 발목이 빠질 우려가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귀걸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버 세대에게 귀걸이는 익숙지 않은 액세서리이므로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지나 목걸이, 브로치 정도가 적당합니다.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고 풍요로운 느낌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든 가짜든 보석이나 진주 등의 알은 크기가 큰 것을 선택하면 더 여유로워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걸음걸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멋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무릎을 쭉 펴며 걷는 연습을 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보도블록을 걸을 때 블록의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걷도록 노력하면 도움이 됩니다.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애용하는 허리밴드를 착용하고 걷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문 여사는 멋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세련된 옷차림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유명 브랜드 옷을 입어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노인도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줄을 새치기 하거나 무조건 대우받기를 바라는 태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품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골든에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평소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현대 인상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옷과 액세서리는 여러분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최초의 이미지 컨설턴트인 존 티 몰러이가 그의 저서 성공을 위한 복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뉴욕 월가의 어느 회사 사무실에서 비서 1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동일한 남자 배우에게 각각 다른 복장을 입히고 비서들에게 줄을 서도록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모델에게 굽이 없는 검은색 구두에 은으로 된 버클이 달린 녹색 양복과 값싼 넥타이를 착용하게 했고 그 결과 줄을 선 사람은 50명 중 20명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동일한 배우가 감청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은빛 넥타이, 가죽 구두,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줄을 서게 하자 비서 10명 중 42명이 줄을 섰습니다. 이 실험은 의복과 외모가 사람의 직위와 능력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복은 제2위 피부이며 우리 신체의 또 다른 일부로 표현됩니다.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는 책을 쓴 루이비통 계열사 CEO 출신 미레유 길리아노는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태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며 해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내면의 스타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꾸준히 가꿔가는 마음가짐이 품격 있는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노화를 가장 적게 걱정하는 국민으로 여든이 되어야 늙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것은 노화가 아니라 매력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의복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민족인 만큼 시니어 패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남에게 보여주는 스타일보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패션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스타일에서 여전히 빛나는 시니어들의 패션은 여전히 한창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를 공유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음식을 절제하고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며 몸을 단정히 하고 화장을 하자. 옷차림은 밝게 하고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며 젊은 사람 가는 데는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난다면 그곳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하거나 대청소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후덕한 노인이 되고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되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고 시킨 후에는 잔소리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며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말자. 내 옷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며 가끔 만나는 사람보다 매일 돌봐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남의 생활에 참견하지 말고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거나 권하지 말자.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요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고 나의 괴로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늙었다고 냉정히 대해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친구가 먼저 떠나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하고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며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며 뛰지 않도록 하자. 체력과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자. 혼자 지내는 습관을 익히고 남이 나를 돌봐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며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